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북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경제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 추진하는 경제과제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면 에너지 문제 해결, 국산화, 또 인민생활 향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문제 해결 시도에서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북은 오랫동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도에 경제개발 계획 목표를 세운 거에 대해서 특히 전력 부문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농장이나 탄광이 생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생산 목표를 낮게 잡았냐라고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전력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로 꼽아왔고 당연히 과학기술계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수력발전 터빈보다 효율이 높은 새로운 수력발전 터빈을 개발한다든지 화력발전 터빈에 쓸 합금강을 국산화하고 그걸 이용해서 화력발전 터빈 날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인물은 함흥수리동력대학 동력연구소 실장 최영철 박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게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 증서인데요. 이 사람이 이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효율 높은 수력발전 터빈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 오른쪽의 인물은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소장 김혁입니다. 이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력발전 터빈 날개 국산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 자, 이건 김혁 소장의 또 다른 사진인데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바로 화력발전 터빈 날개입니다. 국내에 쓰이는 석탄 화력발전의 터빈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북에서도 비슷하겠죠. 그 터빈 날개, 우리 블레이드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터빈 날개를 국내산 합금강으로 만들어서 효율을 인정받았고 그걸로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선정됐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김정은 집권기 북에서는 중유를 쓰지 않는 화력발전 착화 기술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건 1994년 북과 미국 사이에 제1차 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합의했던 제네바 합의의 결과로 미국이 북에게 원자력 발전소 완공 때까지 발전용 중유를 공급을 해줬는데요. 50만 톤을 공급했습니다. 해마다. 근데 이게 2002년, 3년을 거치면서 북미 제네바 합의가 파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중유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북에서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중유가 아니라 북에 흔한 무연탄을 가지고 화력발전소에 불을 붙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 김정은 집권기에 일정한 수준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북에서는 이미 생산한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송전 과정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낡은 송배전 장치나 설비를 바꾼다든지 더 효율 좋은 송배전 장치나 설비를 개발해서 집어넣고 전 국가적인 송배전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시도들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장들에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능동형 전기 보일러, 강행교류 접촉기, 금속 산화물 피뢰기 같은 이런 장치나 설비들도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살펴보면요. 이게 능동형 전기 보일러라는 겁니다. 북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전기 보일러는 증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서 전력 소비를 30에서 4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증기나 온수가 필요한 부분의 부하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자동으로 증기와 온수를 공급하는 걸 조절한다고 합니다. 북에서는 이 성능이
입증되었다고 보고 모든 생산 현장에, 그러니까 증기와 온수가 필요한 모든 생산 현장에 능동형 전기 보일러를 도입하라고 수년 전부터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능동형 전기 보일러의 특허 증서입니다. 왼쪽은 국내에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서이고요. 오른쪽은 보시는 것처럼 중국 단체로 써 있죠. 그래서 중국에도 우리로 따지면 실용신안 같은 게 등록이 돼서 국제적으로도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액티브 파워 오토매틱 컨트롤 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기 보일러의 능동형, 전력 통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건 어디에 등록이 된 거냐면 와이포, 세계 지식재산기구라는 곳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허 등록한 건 아니고 국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걸어 놓은 건데요. 그만큼 북에서는 이 능동형 전기 보일러 성능에 자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용을 확대하는 건 물론이고 국제적인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화할 때 식품 공장이나 고려약 공장에 능동형 전기 보일러를 도입해서 생산 공정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에서 꼽고 있는 중요한 경제 과제는 국산화, 즉 경제의 자립성 강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집권기 북의 과학기술계는 다양한 시도를 했고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주체철입니다. 그 주체철은 이 전 과정을 최대한 북에서 나는 원료와 연료만으로 진행시키겠다는 건데요. 특히 첫 단계,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50년대부터 개발을 시도해 봤는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북에서 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립경제 건설, 자력갱생 시도의 본격적인 출발이 50년대 후반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당시에 소련과 북이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소련이 원래 약속했던 원조를 대폭 줄였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철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철강제라는 건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한 이래로 근대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이죠. 그래서 북에서도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50년대 소련과 갈등 과정에서 철강제 공급이 확 줄어들게 되자 북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북에서 나는, 그러니까 전량 수입해야 되는 코크스가 아니라 북에서 나는 석탄으로 철광석을 녹이고 선철을 뽑아내려는 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청탄을 구워서 만든 코크스는 열량이 굉장히 높아서 철강 생산하는데 적절하지만 북에서 많이 나는 무연탄이나 갈탄은 그보다 훨씬 열량이 낮다고 합니다. 특히 1200도 정도가 되면 이게 부서져서 철광석을 잘 녹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주체철, 북의 주체철 개발 노력은 이 무연탄이나 갈탄을 코크스만큼의 열량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는데요. 1990년대 말까지 코크스 소비를 약간 줄이는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말부터 크게 진전되었다고 알려졌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100%, 그러니까 즉 북에서 나는 무연탄만을 이용해서 100%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을 확립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자, 지도에 그 북의 핵심적인 철강 생산기지 4곳을 표시했습니다. 이 중에 김정일 집권기 2009년에 성진제강연합기업소가 용융환원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100% 주체철 개발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2015년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2018년에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북에서 나는 무연탄만을 이용해서 100% 철강을 생산하는 공정을 확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선철 생산뿐만 아니라 강철 생산 그리고 압연까지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철강 생산의 전 공정을 100% 국산화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요. 김정은 집권기에 이 주체철이 굉장히 큰 진전을 거둔 핵심적인 요인은 산소열법 용광로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북에서 나는 무연탄이나 갈탄으로 코크스만큼의 높은 열량을 내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산소열법이라는 거는 원래 자연 상태의 산소가 20% 정도가 있는데 이 산소 농도를 높여서 훨씬 더 잘 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 산소 분리기로 산소를 농축하고 그렇게 농축된 산소를 용광로에 불어 넣어주면 무연탄이나 갈탄이 훨씬 더 잘 타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코크스만큼의 열량을 낼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생산 공정은 북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 6개가 북 최고권위의 그 과학기술 분야 최고권위상인 216 과학기술상을 수상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기여가 컸던 전문가 3명이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원로 기술자인 김승남, 그리고 2019년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엔지니어인 박준일,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박지민 교수가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정은 집권기에 북의 과학기술계는 국산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중유를 쓰지 않는 착화 기술은 결국 국내산 무연탄을 이용하기 위한 거고, 금속 산화물 피래기는 자연 상태의 벼락 또는 전력 공급 계통의 이상 때문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런 과전압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 쓰인 금속이 국내산 아연입니다. 그리고 또 북 자체 기술로 아크릴계 페인트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크릴계 페인트 생산 공정 자동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김책공대의 정일철 박사인데, 이 사람은 김일성 집권기 때부터 생산 현장의 현대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홍길동처럼 전국 각지의 공장마다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또 북이 꼽는 핵심적인 과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해서도 이 과학기술 성과들이 적지 않다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식량문제와 직결된 농수축산 부문을 과학화 공업화하는 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정일 위원장 집권 말기부터 전통적인 산업이지만 첨단 과학기술 도입해서 이 발전 수준을 한 단계 높여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노기술이나 생명공학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김정은 집권기에 나노기술을 이용한 방막,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쓰는 비닐, 그리고 나노기술을 도입한 살균제, 그러니까 농약이나 비료, 또 농업이나 임업, 어업에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우량 품종이나 과학적인 농법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의 벼 강화 재배 방법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벼의 품종 선택부터 벼 농사의 전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농법이나 기술을 개발해서 도입해서 전반적인 벼 소출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북에서는 10여 년 동안 실패를 했다가 농업연구원 벼연구소가 성공을 했고 2018년경부터 시범 도입을 해서 실제로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시나 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벼연구소의 문명철 소장이 216 과학기술상과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북에서는 농수축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생산 현장의 정보화를 합니다. 가급적으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격 감시나 조정을 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절감하려는 건데요. 사례들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2019년 12월에 완공된 함경북도 경성군의 중평남새 온실 농장입니다. 원래 공군 훈련 비행장이었던 곳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규모 온실 단지를 만든 건데요. 이 온실마다 이런 온실 환경 관측기를 설치를 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각 온실의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온실 내부를 보면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천정에서부터 아래 밑에 작물로 선 같은 것들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쭉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무토양 재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선은 이 각각의 작물들의 물이나 뭐 비료 또는 각종 첨가제 이런 것들을 물 형태로 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북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들이 다 컴퓨터로 자동 조종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팜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22호 양묘장이라고 합니다. 인민군 산하에 있는 양묘장인데요.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국내 경제인들이 방북을 했는데요. 북에서 처음으로 안내한 현장이 바로 이 양묘장이었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뭐 분수식 관수라고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뭐 물을 공급하고 앞에 온실처럼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비료 같은 것도 자동 공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이렇게 자동화됐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2016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이 현대화를 마친 이 122호 양묘장의 현지 지도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비들은 다 자동화된 공정들이고요. 그리고 이 자동화된 공정들은 보시는 것처럼 종합지령실의 컴퓨터망으로 연결이 돼서 이 종합지령실에서 양묘장 전체 상황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또 가능한 곳들은 여기에서 원격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을 방문해서 이곳이 양묘장 현대화의 표본이다라고 하면서 이곳을 본보기로 해서 도별로 현대화된 양묘장을 하나씩 새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진 곳이 2018년 6월에 완공된 강원도 양묘장입니다. 이곳도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122호 양묘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생산 공정이 자동화됐고 이곳들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한 통합 생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완공된 뒤에는 다시 이곳을 본보기로 해서 다른 도나 주요 시에 양묘장을 하나씩 건설을 해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곳은 평양 매기 공장인데요. 그러니까 매기 양식장인 거죠. 이곳은 2014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현대화를 진행해서 현대화 이전에 연 900톤 정도를 생산했는데 현대화를 마친 뒤에는 그 2배인 180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도 통합생산체를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여긴 지금 종합지령실입니다. 각 수조나 다른 공장 내 곳곳들을 CCTV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북에서 발표한 대로 하면 이 현대화 내용 중에는 메기들을 키우는 양어 수조마다 운동감지 센서를 달아둬서 메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감지하고 그걸 이용해서 메기들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순환 설비라든지 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사료 설비 같은 것들도 자동화하고 역시나 컴퓨터망을 통해서 이 통합 생산 체계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2배 늘렸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이거는 통합생산체계에서 새로운 모드를 띄운 겁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양어 수조별 온도를 디지털화해서 보여주는 이런 모드인 거고요. 또 이거는 뭔가 그래프가 막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도 있고 뭐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통합생산체계, 북이 지향하는 통합생산체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이 통합생산체계라는 게 단순히 원격 감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장의 모든 설비들을 다 컴퓨터망으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설비와 공정들의 현황을 체크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현재 공장의 상태가 생산에 최적화된 것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고 혹시나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주고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까지를 마련해주는, 그래서 제시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통합생산체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북의 주장에 따르면 이 평양 매기 공장이 그러한 것들을 다 갖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통합생산체계의 분산형 조종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과학원에서 개발을 했고 그 개발을 주도한 최성이라는 연구자는 2016년에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매기 공장은 또 자체적인 연구진도 있어서 계속해서 뭐 단백질 먹이라든지 뭐 물 관련된 물의 정화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혁신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2강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생산 현장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둬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직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뭐 보게 했다고 했는데 평양 매기 공장도 이게 과학기술 보급실을 두고 여기에 과학기술 연당에서 다운받은 자료들을 저장을 해둬서 이 공장 노동자들이 수시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평양 자라 공장에서 각 자라 수조마다 카메라로 자라를 관측을 하고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 인민생활 향상하면 또 중요한 게 경공업인데요. 경공업 현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것도 앞에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공장의 통합생산체계 구축이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평양에 있는 곳 또는 중앙내갈이 직접 관리하는 지방에 있는 공장들을 먼저 통합생산체계 구축을 하고 2018년부터 이곳들을 본보기로 해서 지방공업 현대화도 본격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개별 생산 공정의 자동화라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공업 원료의 국산화 성과도 도출됐다고 합니다. 자, 이건 첫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용악산 비누 공장의 생산 공정인데요. 이곳이 경공업 현대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곳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건설을 시작을 해서 2016년 가을에 조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산 공정이 자동화됐다고 합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원료 투입 공정부터 오른쪽 아래에 있는 포장까지 거의 전 공정이 자동화됐고 역시나 이것들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해서 종합지령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통합생산체계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곳의 통합생산체계 수준은 상당히 높아서 원격 감시를 넘어 원격 통제도 거의 다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방북할 기회가 되면 가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북의 대표적인 식품 공장인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 공장입니다. 이곳은 원래 김정일 위원장 집권 말기 2010년경에 조업을 개시를 했다가 불과 2년여 만에 속된 말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북의 식품공업에서 최고로 가게 됐고 이렇게 잘 나가는 공장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해서 가장 모범적인 공장이니 현대화에서도 모범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이 현대화를 다시 했고요. 그래서 2014-15년경에 현대화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 공정을 다 자동화하고 역시나 이것도 이렇게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서 원격 감시와 조종을 실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북에서는 뭐 평양 기초식품공장,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 등등 많은 식품 공장이 통합생산체계에 도입돼서 뭐 자동화되고 무인화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또 북이 많이 집중했던 게 바로 경제의 정보화입니다. 이거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의 정보화는 경제 전반에 컴퓨터를 필두로 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은 줄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걸 실현하려는 건데요. 통합생산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쭉 보여드렸던 농수축산과 경공업 부문의 통합생산체계 구축이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철이나 화학, 전력, 광업과 같은 주요 공업 부문에서도 일부 생산 공정 또는 공장 전체에 통합생산체계를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나 체육과 관련된 생산 현장에도 통합생산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곳은 28직동 청년광산이라는 곳의 종합지령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곳들처럼 뭐 다 자동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탄광이나 광산의 특성상 그거는 불가능한데요. 어쨌거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광산 산하의 각 작업반과 갱들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평양 전자의료기구 공장의 상황실이어서 여기서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체육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체육의 과학화를 통해서 체육강국을 실현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체육강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만드는 공장 중에 대표적인 곳이 평양체육기자재 공장이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에 일찌감치 현대화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에서 추진하는 경제정보화는 이런 개별 단위의 통합생산체계 구축뿐만이 아니라 좀 광역적인 범위, 또 경제 전반의 정보화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범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국가경제 전반에서 나오는 경제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로부터 나온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주도해서 다른 곳들과 협력해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주요 경제 시스템들을 연동을 하고 또 국가통합TV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쯤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문,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의 등록이나 보급, 유통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가 몇 년 전부터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OS를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다운받아서 깔고 있는데요. 북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표준화된 전자 업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보산업 부문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북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따지면 전자정부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것들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과 상업의 정보화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보시는 것처럼 전자카드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비접촉식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이나 상업의 정보화, 즉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려고 하는 건 기술무역봉사체계 자강력이라는 건데요. 이건 기술 제품의 개발자와 수요자를 국가 컴퓨터망으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기술 제품들을 거래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북의 매체에서 보여준 캡처 화면입니다. 이게 북 내부에서만 운영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북의 선전 매체들 통해서 나온 것들을 보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한 화면이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휴대폰, 노트북부터 화물차나 포크레인 같이 어떤 각종 기술 제품, 이미 완성되고 상품화된 기술 제품들을 거래할 수도 있고, 입찰 전시라고 해서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는데요. 하나는 기술을 개발하는 이 개발자 단위가 우리가 특정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개발을 마쳤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성과 자료를 올려놓으면 수요자들이 그걸 보고 후속 연구 관련된 계약을 해서 연구 개발비를 주면 그 개발자들은 자신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그 수요자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반대로 수요자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기술이 필요한데 대학이나 연구기관들 중에 누가 이거를 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올리면 여러 개발자들이 그걸 보고 입찰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운송 업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자강력에 회원으로 가입한 각 단위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차량을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 자강력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한 사람들이 이 자강력 사이트 내에서 운송 거리나 제품의 무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자동차들을 등록해 놓은 기관들, 단위들과 협상을 통해서 운송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 자강력을 통해서 뭔가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경제 전반에서 혁신을 더욱더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강력 사이트가 다양한 성과와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종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를 이 코로나 국면에서 대면으로 열 수 없기 때문에 자강력 사이트를 이용해서 비대면 온라인 전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다양한 경제 정보화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는 건 첨단 기술의 비중을 경제 전반에서 높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식경제를 건설하려는 시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북에서는 일단 다양한 좀 법률적인 조치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발명법 개정인데요. 기존 법률에 비해서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관련된 조항을 20여 개를 신설을 해서 이 지적재산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 연구자들의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단순히 법만 바꾼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과학자나 기술자 또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 농민들에게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런 혁신의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발명 특허로 등록을 해서 당신들의 재산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그 혁신의 성과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또 과학기술 성과 도입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요. 여기에서 각종 특혜나 우대 조치, 장려금 제공을 명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또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 현장에 도입을 해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면 그 기여한 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일정한 액수를 장려금으로 준다거나, 또는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를 도입해서 생산량을 크게 높여서 계획된 물량을 다 채웠다고 하면 그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쨌건 우수한 성과를 만들고 이거를 생산에 도입을 해서 실제로 또 생산에서 혁신을 일구면 분명히 그에 따르는 보상을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을 법으로 만든 거고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성과, 생산의 성과를 낸 것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 자료를 국가 컴퓨터망에 탑재를 하면 그 가치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관이 평가를 해서 이 가치 정도에 따라서도 장려금을 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2016년에는 첨단 기술 제품 등록 사업이라는 것도 신설을 했는데요.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첨단 기술 제품을 심의하고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북에서는 이걸 통해서 국가 경제 전반에서 첨단 산업의 비중을 점점점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지식 경제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의 보도에 따르면 매년 수십 개씩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하면서 봤을 때 매년 수십 개씩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2016년부터 19년 정도, 한 4년 동안 수십 개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디지털 중심 교환기라든지 나선식 뇌CT, 그래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통합 생산 체계용 분산형 조종 설비 등등인데요. 이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제와 직결된 건 아니지만 이건 나선식 뇌CT입니다. 김책공대 전자공학부가 개발한 건데요. 이 뇌CT에 필요한 모든 장치들을 다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기에 받을 수 있는 상은 다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16 과학기술상 받았고, 이 개발을 주도한 이무철이라는 김책공대 교수가 또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방북을 했던 재외교포 의료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뇌CT의 성능 대비 가격이 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같은 수준의 뇌CT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국내 전문가들이 직접 성능도 점검을 하고 해서 뭔가 활용할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첨단 기술 제품의 전반적인 비중 제고 관련해서 중요한 게, 가장 북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을 높이는 건데요. 자, 보시는 건 왼쪽은 신의주 화장품 공장의 생산 설비입니다. 오른쪽은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의 생산 라인입니다. 이 공장들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자동화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평양기계대학이 이 두 곳의 생산 설비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생산 현장의 현대화, 정보화,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개발, 설비 개발 도입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곳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학 내에 연구개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북에서는 이곳들을 포함해서 주요 대학 한 40여 곳에 첨단 기술 제품 개발 기지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뭐 다른 곳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건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김일성 종합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김책공대 같은 경우는 미래과학기술원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건물을 만들고 역시나 이 안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을 해서 다양한 첨단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일성 종합대학을 상징하는 단어가 첨단이고 김책공대를 상징하는 말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북의 매체들은 첨단과 미래, 즉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대가 서로 경쟁하면서 국가과학기술 전반의 발전, 나아가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왼쪽의 거는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가 만든 휴대용 진동 분석기라는 겁니다. 발전기나 모터처럼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는, 회전하는 기계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기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뭔가 이어폰처럼 생긴 이게 이제 청진기 비슷한 건데 이거를 기계에 부착을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해서 기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편리하고 정확해서 주요 생산 현장들에서 많이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오른쪽은 국가과학원 111호 연구소에서 개발한 무인 원료 운반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과학원 산하의 연구개발 기관들도 자신들의 역량을 이용해서 각종 제품을 만들고 판매해서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또 자신들의 연구비로 쓰는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자, 이건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의 한 연구사가 뭔가 진지하게 뭔가를 배양한 플레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바로 줄기세포 화장품입니다. 자, 생물공학분원이, 그러니까 생물학 연구기관이 자신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제품, 이런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든지 뭐 건강식품 또는 뭔가 약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연구사의 인터뷰를 보면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다가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치료되는 걸 보고 줄기세포 기술에 굉장히 감명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졸업 이후에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 뛰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치료제 개발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줄기세포 화장품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개발, 생산, 판매해서 그 수익을 자신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적극적으로 광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각자가 자기 연구기관에 연구비 마련해서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고 그 성과를 내다보면 국가경제 전반적으로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북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첨단기술의 비중을 높이는 것 관련해서 북은 국제표준의 도입을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제규격이라는 거는 그 안에 최신 과학기술 성과와 선진적인 경험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제규격을 획득하거나 이걸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 담겨있는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 현장에 도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 국제규격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가 세계 각국이 국제규격, 국제표준을 자국의 규격과 표준으로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도 결국 국제규격에 기초한 품질 관리와 인증이 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에서는 뭐 ISO라든지 GMP와 같은 각종 국제 표준을 획득하거나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건 평양 기초식품 공장인데요. 식품 품질 안전 인증 기준인 ISO 22000을 충족한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ISO 22000을 충족한 평양 대거형 긴 가공 공장입니다. 왼쪽은 생산 라인이고 오른쪽은 이 공장이 생산한 제품들의 최종 형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식품 공장들을 중심으로 ISO를 충족한 곳들이 북에선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거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신의주 화장품 공장의 생산 라인인데 이곳은 GMP, 의약품이나 이런 화장품 같은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품질 인증 기준인 GMP를 충족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이곳은 북의 대표적인 화장품 공장입니다. 그래서 봄향기라는 브랜드로 각종 화장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몇 년 전에 불로초, 그러니까 영지버섯인데요. 영지버섯을 인공 배양하고 거기에서 추출한 추출액을 가지고 노화 방지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국제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정도가 아니라 바이오 이씨라고 하는 곳에 의뢰를 한 건데요. 일단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왼편 보시면요. 위쪽이 유명한 외국의 랑콤 화장품이고 아래쪽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만든 노화 방지 화장품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한 건데 이 붉은색 층이 흔히 말하는 콜라겐 층인데요. 랑콤 화장품을 썼을 때보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 걸 썼을 때 콜라겐 층이 더 두텁다. 그러니까 피부 노화 방지에 더 탁월한 효과를 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그냥 비교해서 올린 게 아니라 저희 빨간 표시를 한 바이오 이씨라고 하는 외국의 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프랑스에 있는 회사 연구기관이고요. 그래서 자기 기관 소개를 한 걸 보니까 화장품이나 뭐 피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의 품질 검사를 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에서는 뭐 국제 품질 인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자기들이 자신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끝으로 지방경제 현대화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할 때 2017년까지는 주로 평양이나 지방에 있더라도 중앙 내각이 직접 관할하는 공장들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때에도 각 지역 과학기술위원회, 특히 도 단위 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은 강조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에 기초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이 도별 과학기술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를 핵심적인 모범 사례로 부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강원도 정신이란 말을 만듭니다. 김일성 시대에 천리마 정신이 있고 김정일 시대에 강계 정신이 있었다고 하면 김정은 시대는 바로 강원도 정신이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자체가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남쪽과 접경 지역이라 그 자체로도 분리하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도 안 좋은 그런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성과를 냈는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를 모범 사례로 꼽고 있고 또 황해북도 과학기술위원회도 모범 중에 하나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앞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강원도 양묘장입니다. 강원도죠. 그래서 2016년 122호 양묘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각 도별로 하나씩 양묘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성공한 곳이 바로 강원도 양묘장입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양묘장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시는 곳은 강원도에 있는 안변유업공장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타일 같은 걸 생산하는데요. 이것도 생산 공정의 CNC화를 강원도 자체 과학기술 역량으로 성공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곳에 생산한 타일의 품질을 크게 높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포함해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강원도에서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수십 가지 이상의 성과들이 있고 거기에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 나아가 강원도의 자체 과학기술 역량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해북도 과학기술위원회도 부각한다고 했는데요. 자,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능동형 전기보일러 재원 해설입니다. 아까 살짝 일부러 넘어갔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 능동형 전기보일러를 황해북도 지능제품제작소에서 만든 겁니다. 즉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북에서는 크지도 않은 황해북도라는 곳에서 자체 과학기술 역량으로 이걸 만들었고, 이거를 전국 각지의 생산 현장에 도입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들도 이 황해북도의 사례를 본받아서 자체 기술 역량을 계속 높이면 황해북도만큼 좋은 과학기술 성과를 낼 거다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 도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강화를 해왔고요. 그와 동시에 2019년에는 이건 삼지연 들주금료 공장입니다. 삼지연 들주금료 공장을 이렇게 자동화, 현대화된 형태로 새로 만들었고 조업을 개시했는데요. 이곳을 지방공업 현대화의 모범,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곳들도 지방공업 공장들을 이렇게 자동화 현대화하라라고 독려를 해오고 있었고, 특히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시군 발전, 우리식으로 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죠. 이거를 핵심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제기한 뒤부터는 더욱더 지방공업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강원도 김하군에 이런 지방공업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을 본보기로 삼아서 각 군들이 뭐 식품공장, 옷공장 또는 기초일용품 공장 이런 것들을 현대화된 형태로 만들어라 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이 필수적이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뭐 에너지 문제 해결이나 뭐 국산화 또는 식량 문제 해결 같은 주요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한 뭐 과학기술적 노력, 그리고 경제 정보화 또는 경제 전반에서 뭐 첨단 기술의 비중 제고, 그리고 지금 막 보신 지방경제 현대화 같은 그런 시도들을 봤습니다. 지금 성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보면 뭐 북의 선전 매체에서 하는 게 자기들이 잘한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 스스로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있어서 한계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이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교육의 질적 발전이 부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수준도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9년 10월이 되면 북의 과학기술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부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 자아 비판,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 연구기관들의 본위주의, 즉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협력 연구가 부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하면 그만큼 대개는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단위의 역량만으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서 분담해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각 뭐 대학이면 대학, 연구기관, 연구기관, 심지어 대학 내에서 또 국가과학원 내에서 또 그 단위별로 장벽이 높아서 중요한 연구개발에 협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이미 나온 과학기술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유하고 확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2019년 하반기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 중에는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과제들은 외면하고 손쉬운,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주제만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2019년 하반기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결국은 총체적으로 그 과거, 그 이전 5년 동안의 과학기술 활동에 대해서 일련의 성과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제 발전은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성과들이 있었지만 이게 경제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최철.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집권기에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전의 좀 대표적인 성과로 꼽혔던 겁니다. 그래서 216 과학기술상도 6개를 받았고 관련된 연구자 3명이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에 선정이 됐고 100% 주최철을 실현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건데 2019년, 20년을 거치면서부터는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기술적으로 아직 미완성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굉장히 적고 품질도 낮다.
그런데 여전히 에너지는 많이 먹는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 목표에 미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2020년부터 이런 주체철의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금속공업, 나아가 과학기술 전체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근데 2020년에 성공을 못했고 작년에도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진전을 거둔 걸로 나와 있어서요. 아마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지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건 2015년부터 18년까지 거뒀던 주체철 사례는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걸 시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말로만 과학기술 중시를 외치는 간부들이 적지 않다. 20년 넘게 과학기술 중시 강조해 왔는데 여전히 회의석상에서만 과학기술로 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고는 돌아서는 옛날처럼 어디 노동력 더 달라, 자재 더 달라 이런 얘기만 하는 간부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는 연구 개발이 많다. 이건 뭐냐면 북에서 각종 과학기술 전시회를 하는데요. 여기에 시제품을 대개는 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시제품만, 전시회용 시제품만 만들고 좋은 성과, 평가를 받으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제품을 낸 뒤에 완제품까지 갔다고 하지만 그 완제품이 전시회에 출품한 시제품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과학기술 전시회에 내실을 기해라. 그리고 연구자들도 또 개발자들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걸 완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9월 8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연구 부문에서 건수나 채우는 식의 태도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건 안 되더라도 실제로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놓아라 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좀 뿌리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생산체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원격 감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그래서 최적화된 생산 현황을 유지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시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카메라 몇 대 설치하고 이거를 컴퓨터망으로 감시하는 정도로 해놓고 통합생산체계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곳들 비슷하게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긴 했지만 이거를 써먹지 않고 그냥 전시용으로만 해놓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표준, 국제규격 도입도 얘기하고 표준화 규격화 얘기하는데 여전히 표준화 규격화를 외면하고 이미 다 시효가 다한 15년 전, 20년 전 표준을 가지고 새 제품을 개발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아예 표준 없이, 규격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생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엄중하게 책임 묻도록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북이 이제 그동안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시도가 실패했으니 그만하자라고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 경제발전 시도는 확고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당대회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이 1년의 성과를 냈지만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다시금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선전화의 좌우 깃발에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이 표시돼 있죠.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 올해 1월에 나온 선전화에서도 역시나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의 과학기술 중시노선이라는 건 뭐 제재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나온 갑자기 등장한 그런 처방이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와 자신을 차별하기 위해서 부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김일성 시대부터 수십 년에 걸친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 강화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자력갱생 시도는 그동안의 성과가 자신들이 볼 때 미진한 게 많다 하더라도 포기할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런 시도들을 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오늘 북의 그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의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끝으로 북의 제자원화나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포함해서 북의 환경정책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